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비영구적 이음 중에서 대표 주자인 나사 또는 볼트 너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사 또는 볼트 너트, 뭐 스크류 등등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결합하거나 동력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 우리가 앞에서 이음과 결합은 두 가지 이상 재료를 결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뭐 동력까지는 우리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 나사 볼트 너트는 일단 이음과 결합에서 다뤄야 되는 것은 사실 요 요소만 있는데, 그래도 나사는 이러한 요소도 이러한 목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음을 분석할 때 이런 것을 함께 언급하면 여러 가지 뭐랄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사 볼트 너트는 이음과 결합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동력을 전달하는 데도 사용된다. 자, 그런데 제가 용어 하나를 설명하고 싶은데,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적을 읽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통용되는 그러한 의미로 용어 하나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다른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등등을 보면 다르게 해져 있는 것도 저도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뭐 경험을 쌓으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자기만의 또 다른 어떤 그 이해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뭐 뜸들여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였냐, 영어로는 나사를 볼트와 너트 또는 스크류, 그러니까 볼트 또는 스크류라고 하는데, 두 개 전혀 다르죠. 단어가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개 전혀 다른 형태의 부품 두 개 모두를 통칭하는 그러한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좀 헷갈리죠. 그래서 뭐 현장이라든지 실무에서는 이렇게 생긴 것을 나사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볼트, 이걸 너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을 스크류 나사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나사고 이것도 나사인데, 이거를 볼트라고 부르고 이것을 스크류 나사라고 부른다. 자, 이게 볼트 너트고 영어로, 이거는 그냥 스크류거든요. 스크류, 여기 있는 스크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크류 나사라는 용어 자체는 옥상옥, 아니지, 역전압,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가 두 개, 같은 의미의 단어가 두 개 사용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용어인데, 어찌됐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뭐가 다르냐? 일단 볼트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뭐가 나 있죠. 길이 나 있죠. 이것을 나사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read라 그러죠. 자, 볼트에는 이 나사산이 있고, 자, 스크류에도 나사산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길 같은 게 있죠. 근데 볼트는 들어가는 곳에, 그러니까 이거는 너트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너트 아니더라도 어떤 덩어리, 큰 판때기에 예를 들어서 볼트를 넣을 때는 이 볼트가 들어가는 이쪽에도 반대편에도 나사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순나사라 그런다면 이것을 앞나사라 그런다는 거죠. 자, 볼트 같은 경우에는 앞나사가 있는 데를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볼트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 스크류 나사는 그럼 아무것도 없는 데 들어가냐? 그럴 리가 있냐? 정말 그렇습니다. 스크류 나사는 아무것도 없는 데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무에 다른 나무를 예를 들어서 박는다. 못으로 박을 수 있지만 나사로 박는 경우도 많이 봤죠. 자, 못에 나사산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놈이 파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결합되는 거죠. 하다못해 100번 양보해서
드릴로 구멍을 조금 뚫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 스크류 나사가 쉽게 들어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이 나사산을 만들어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스크류는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뭐 인터넷을 보니까 스크류가 뭐 앞나사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게 스크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을 스크류라 그러고, 요걸 볼트라 그런다. 자, 조금 다르게 생겼죠, 그죠? 그리고 요게 뭔가 잘 파고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 볼트, 너트, 그리고 스크류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 자, 동력 전달을 우리가 언급했기 때문에 동력 전달을 좀 설명해 보자면, 이게 이런 볼트, 너트 또는 스크류가 동력을 전달한단 말이죠. 근데 볼트와 너트는 이미 회전을 하도록 생겼어요, 그죠? 이게 서로 돌지, 나사선까지 내가면서 이게 억지로 쑤셔 넣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축방향으로. 그래서 이 볼트 또는 스크류 나사는 돕니다, 그죠? 회전 운동을 하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동력을 어떻게 전달하냐? 회전 운동을 하면 직선 운동을 하도록 만드는 게 볼트 또는 스크류를 이용한 동력 전달이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걸 못 본 학생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트와 너트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상태만이라도 지금 너트를 돌리거나 볼트가 돌리면 너트가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자, 너트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디에 이렇게 나사산에 이렇게 나 있어요. 거기에 볼트를 내가 받고 싶어. 그럼 볼트를 돌리죠. 그럼 볼트가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볼트가 내려가는 것은 회전 운동이 아니죠. 볼트는 회전 운동을 통해서 감기지만 내려가는 방향은 직선 방향이죠. 자, 이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너트처럼 생긴 데다가 뭐 이렇게 달아놨어요. 테이블 같은 거. 그래서 이 볼트 머리를 여기를 고정하고 이걸 돌리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렇게 볼트를 이용해서 동력을 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쓰는 나사의 대표적인 것을 리드 스크류라 하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볼트를 이용해서 직선 운동을 얻어내는 그러한 대표적인 쓰임새, 그 사용처가 바이스, 프레스, 잭 등등이 있다는 거죠. 자, 바이스는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보여줬던 그 건데, 바이스라는 것은 어떤 것을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게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고정되어 있고 여기에 너트 같은 게 달려서 여기 볼트가 있어요. 그래 이걸 돌리면 얘가 착착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이쪽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나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돌려서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꽉 잡는다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뭐 꽉 잡아서 여기 조각을 한다든가 뭐 하겠죠. 그래 꽉 잡아서 꽉 잡는 이러한 장비를 바이스라고 그러고요. 프레스는 뭐 이렇게 누르는 거 우리가 그 가공할 때 언급이 되었죠. 그리고 잭은 자동차 뭐 이렇게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바퀴 같은 거 갈 때 들어 올려야 되죠. 이게 땅에 닿은 상태에서 바퀴를 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 올릴 때 쓰는 뭐 이렇게 생긴 게 있을까요, 그죠? 차에 하나씩 들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쪽에 어떤 막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생긴 손잡이가 생긴 거를 감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럼 내부에 있는 볼트가 움직이면서 그 뭐 너트든 볼트든 직선 운동을 하면서 차를 들어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게 잭이다. 이러한 곳에 사용되는 것이 볼트.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 볼트의 동력 전달 기능을 사용한다 할 수 있겠죠. 볼트에 대해서 더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볼트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름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용어가 바로 산과 골이라는 것이죠. 산이라는 것은 볼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볼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겼죠. 물론 반대편에도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이 나사산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산이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일종의 산 꼭대기 부분, 이것을 산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산을 야마라 그러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야마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볼트의 이 부분을.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야마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산으로 부르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반대로 이 푹 들어간 부분을 골이라 그러죠. 골짜기, 산 골짜기의 그 골입니다. 그 골이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 튀어나온 부분을 크레스트라 그러고, 이 부분을 루트, 그러니까 뿌리 부분이라고 루트라고 하죠. 자, 의미는 우리나라 또는 일본과 조금 다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 왜 지름을 살펴봐야 되냐? 지름은 볼트를 잘라서 그 단면의 지름을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어디에 자르냐에 따라서 볼트는 지름이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산을 자르면 지름이 크지만 골 부분을 자르면 지름이 작겠죠. 그리고 산과 골 둘 다 없는 이 편편한 부분이 있는 볼트도 있거든요. 여길 잘라도 또 지름이 다를 거라는 이야기죠. 자, 볼트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가공 시간 했던 것처럼 선반으로 볼트를 깎아서 볼트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럼 볼트를 깎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재료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 재료를 깎죠. 깎는다는 말은 이렇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깎아낸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는 말은 이 산 부분은 깎이지 않는 부분이고 이 골 부분은 깎인 부분이에요. 자, 원래 있는 재료와 산과 골 비교해 보면 원래 있는 재료는 산과 지름이 같겠죠. 물론 산 부분도 깎였을 수 있지만 그렇게 깎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렇게 재료가 있으면 산과 골 모두를 깎아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 깎인 부분 이게 다 할 수도 있겠죠. 산도 일종의 좀 깎인 부분일 수 있겠죠. 근데 나사는 실제로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나사는 이 부분은, 산될 부분은 깎지 않아요. 골될 부분과 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깎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원래 재료를 의미하는 미끈미끈한 부분과, 그러니까 나사산이 없는 부분과 산 부분은 지름이 같습니다. 그거를 가장 크다고 바깥 지름이라 그런다. 즉 미끈미끈한 부분과 산과 지름이 같은데 그 지름의 이름을 바깥 지름이라 한다. 자, 그래서 물론 골 지름은 이 지름이겠죠. 요 파진 부분과 파진 부분, 요 부분을 골 지름이라 그러고 DR이라고 그럽니다. 이 R은 아까 얘기했죠. 골은 영어로 루트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걸 루트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 골지름이라 한다. 그래서 이 골지름이 가장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름이 제일 작겠죠. 그래서 최소 지름, 그리고 안지름이라 하기도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자, 나사, 규격 나사는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뒷장에 하겠지만 M12, 뭐 M14 이런 식으로 M이라는 글자와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지름을 의미합니다. 무슨 지름이냐? 여기서 의미하는 이 지름이 바로 바깥 지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알파벳 그냥 D를 써요. 이 아래 첨자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대표한다. 이 대표. 그리고 이름을 만들잖아요. 이 지름이. 그래서 공칭 또는 호칭 지름이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지름, 바깥 지름이 바로 나사의 이름을 결정하는 그 지름이다. 그 지름이다. 그럼 피치 지름은 뭘까? 피치 지름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게 제일 넓은 지름이에요. 나사의. 산 지름이겠죠. 그럼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골 지름이라 합시다. 그럼 이 사이에 있잖아요. 요 지름과 요 지름 사이에 어떤 지름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지름을 피치 지름이라 한다. 또는 유효 지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것은 한가운데, 그러니까
그 골지름과 산지름의 한가운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나사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어를 잠깐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때 피치 지름 한 번 더 언급되었었죠. 그때도 미리 이미 언급되었었죠. 근데 그게 기어의 최대 지름과 최소 지름 정가운데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이 두 개가 만나는 그 지점을 피치 지름인데 그게 한가운데일 수도 있지만 한가운데가 무조건 아니라 그랬죠.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나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나사산이 있죠. 이 부분은 지금 꽉 차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너트든 아니면 뭐 어떤 금속 덩어리든 이게 여기 들어가는, 그래서 마치 가득 차 있는 게 빈 곳을 채워주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수나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메일이기 때문에 M이라고 표현하고 얘는 암나사라 그래서 영어로 female F라고 표현하죠. 자,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 수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사가 나 있어요. 이렇게. 자, 암나사는 그 반대죠.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이게 이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보면 이 산이 암나사의 골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암나사의 산이 수나사의 골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암나사 입장에서 제일 큰 지름은 골지름이에요. 그리고 이 골지름이 호칭 지름이 돼야 되겠죠. 암나사의 경우에는. 그리고 암나사의 제일 작은 지름은 암나사의 산지름입니다. 수나사 같은 경우에는 산지름이 제일 크지만 암나사는 제일 작다. 그래서 암나사와 수나사는 지름으로 따지면 정반대 의미를 가진다. 자, 다음 리드와 피치라는 게 있어요. 자, 리드란 말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볼트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볼트 여기를 뭐 베어링 같은 거에 구속시키고 이걸 돌린다. 그러면 너트가 움직이겠죠. 또는 너트를 잡고 볼트를 돌리면 볼트가 움직이겠죠. 이게 되었건 한 바퀴를 감으면 얘가 축 방향으로 얼마나 가느냐, 그 길이를 바로 리드라 그럽니다. 1회전 했을 때. 자, 피치는 단순하죠. 피치는 단순히 산과 그러니까 다음 산 사이의 거리를 피치라 한다. 자, 그러면 이 나사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감으면 여기서 뒤로 가거든요. 바로 다음 산으로 갑니다. 그 말은 리드와 피치가 이거는 일치한다. 근데 이것은 한 줄 나사거든요. 이 나사는 이 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한 줄 나사 같은 경우에는 리드가 피치와 같습니다. 근데 두 줄 나사는 리드가 피치의 2배다. 다시 말해서 한번 감으면 두 산을 넘어가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 자, 세 줄 나사는 물론 리드가 피치의 3배입니다. 자, 그런 게 있죠. 그럼 그런 게 왜 쓰냐? 한 번 감을 때 더 많이 두 줄 또는 세 줄 나사나 한 줄 나사보다 더 많이 가겠죠. 뭐 그러한 게 요구될 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좋냐? 뭐 힘이 많이 든다든가 정밀도가 떨어진다든가 하는 단점은 있겠죠. 어쨌든 리드와 피치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 자, 그리고 오른 나사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축 방향으로 전진하는 나사.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볼트를 벽에 예를 들어서 벽에 앞나사가 있는 어떤 기계의 옆면에 볼트를 감아요. 그럼 볼트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들어간다는 거죠. 감긴다는 거죠. 체결된다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해제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럼 왼나사는 그 반대 개념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풀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감기는, 체결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사는 단위 체계. 나사는 크게 두 종류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터 나사와 유니파이. 그러니까 미터 나사는 아까 얘기했던 피치, 뭐 지름, 뭐 리드 이런 게 다 밀리미터 단위예요. 근데 유니파이 나사는 인치 단위입니다. 자, 유니파이 나사를 쓰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미국 때문이죠. 미국은 아직까지 인치, 뭐 파운드 이러한 단위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쓴다. 그래서 뭐 어떤 학생의 이야기처럼 군대에서 정비를 할 때 인치 나사를 많이 쓰죠. 호환도 자 미터 나사하고 유니파이 나사는 호환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터 나사인 볼트를 인치 너트에 사용 못 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사용 못 한다는 거죠. 크기가 비슷하더라도. 그래서 군대에서 좀 곤란했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싸리 인치로 통일하든가 미터로 통일하면 좋은데 미국 병원 다 미터로 쓰고 우리나라도 물론. 근데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군사 장비를 많이 수입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유니파이 나사 같은 경우에는 인치는 0.01, 0.02 이렇게 쓰기가 좀 좋아요. 근데 인치 같은 경우에는 0.1인치 뭐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뭐 8분의 3인치 이러한 볼트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골치가 아픕니다. 어쨌든 이러한 종류의 나사가 있고 나사의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